안녕하세요. 창원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에는 크게 심리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심리적인 원인에는 낮은 자존감, 인간관계 능력 부족, 내향성, 우울감, 무기력감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원인에는 양육자의 지지 결여, 대인관계 부족, 건강한 취미생활의 부족, 성취의 기회 부족, 코로나로 인한 실내활동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면 학교생활 적응, 학교 부적응,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문제 등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고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에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근처에 있을 때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하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죠. 또한 휴대폰 사용 때문에 학업과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거북목이 있는데요. 휴대폰이 눈높이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고 경추의 C자형 커브 손상으로 목에 가해지는 압력 하중이 무척 높아져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목덜미가 뻐근해지고 어깨가 당기는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 건강에도 적신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에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안구 건조증이 찾아올 수 있고 눈에 무리와 피로를 주어 시력 저하, 조기 노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휴대폰은 손가락을 이용해 조작하다 보니 손의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 손의 정중신경에 이상을 유발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리면 손목 통증, 엄지, 검지, 중지 등의 부위에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심해지면 손의 힘이 약해지는 등 손목을 잘 쓰지 못하는 운동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팝콘 브레인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강한 자극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화면 속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장애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억제시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크게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관계가 대부분이며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 기대가 있고 심리적 불안정 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고위험 사용자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보이고 사용시간이 늘어나며 집착하게 됩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전을 보이지만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일반 사용자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넷 가해 의존 문제가 없습니다. 심리적 정서 문제나 성격적 특성에서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며 심각한 외로움이나 곤란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는 SNS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검색 중독이 있는데요. SNS 중독에 빠지게 되면 문자, 대화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채팅을 통한 일회성 만남을 즐기며 신분을 조작, 은폐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집착하여 사용하며 게임의 과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 속에서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음란물을 보는데 강박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몰래 사용하며 주변에 은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음란물 중독은 왜곡된 성의식과 성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 중독에 빠지게 되면 불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 검색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특정한 목적 없이 검색하여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정보를 검색하려는 집착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왼쪽 기사는 한의신문의 2020년 김영대 기자가 쓴 글이며 오른쪽 기사는 연합뉴스의 2017년 김기론 기자의 글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기사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상대방의 표정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군은 환한 얼굴이 제시된 후의 반응 정도, 민감도가 정상 사용군보다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군은 상대방의 얼굴 변화에 따른 정서 전환이 일어날 때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좌측, 상측 두구와 우측, 측두, 두정, 적합 영역에서도 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대인관계 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소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큰 스마트폰 중독자들의 현상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0개에서 3개를 체크하셨다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없는 정상입니다. 4개에서 7개를 체크하셨다면 스마트폰 중독 초기 증상입니다. 8개에서 10개를 체크하셨다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람 설정을 꺼놓습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무조건 꺼두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휴대폰을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가방 안에 두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네 번째, 다양한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맞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찾아보시고 그 활동에 집중해보세요. 다섯 번째, 취침을 할 때 휴대폰을 하지 마세요. 수면을 취할 때 휴대폰을 하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여섯 번째, 바른 자세로 휴대폰을 사용하세요.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손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이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